가장 최근화에서 유정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 창진님께로 다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 분이 재회까지 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결국 두 분이 헤어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창진님이 관계를 대했던 방식에 있기 때문에 창진님은 유정님께 과거에 자신이 했던 행동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거란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 없이 단순히 그리움만으로 두 분이 재회하게 된다면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때 또다시 이별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창진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유정님의 마음을 확 끌어올 수 있을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은 7살 차이로 창진님이 올해 34, 유정님이 27입니다. 두 분은 겹지인을 통해서 알게 됐고 11개월, 약 1년을 만나다가 헤어진 지 4개월이 된 상태에서 환승연애에 나오게 되셨는데요. 저는 항상 잘 만나던 커플이 이별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식어서 헤어지는 경우입니다. 이건 내가 만나는 동안에 매력 관리를 못해서 상대의 이성과 본능 중에 본능이 식은 거예요. 두 번째는 상대를 너무도 사랑하지만 미래가 안 보여서 헤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때 헤어지자고 말하는 쪽은 나를 사랑하지만 내 어떤 행동이나 습관 혹은 서로의 가치관이 안 맞는 부분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면 어차피 언젠간 헤어질 것 같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헤어지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야 라고 생각해서 헤어지자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상황적인 이유로 헤어지는 경우입니다. 둘 중 한 명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거나 취업 준비 등으로 정신적인 여유가 없거나 군대나 유학을 가는 것처럼 어떤 상황적인 악조건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들이 여기에 속해요. 이런 이유로 이별 통보를 받으시는 분들이 자주 듣는 말이 미안해, 내가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이거예요. 그렇다면 유정님, 창진님은 어디에 속할까요? 2번 미래가 안 보여서 헤어진 케이스에 속합니다. 유정님이 창진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별하기 쉬운 상황이 만들어진 것은 창진님이 취업이 안 되고 있던 상황, 그렇기에 3번 상황적인 이유로 헤어진 케이스에도 어느 정도는 발을 걸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유정님이 창진님과의 이별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포인트는 창진님이 관계를 대했던 방식에 있어요. 유정님은요, 상황이 좀 어렵다고 자신을 그렇게 놔버리고 해명조차 하지 않으며 3주 동안이나 카톡 답장이 없었던 창진님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 사람은 상황이 힘들어지면 나를 쉽게 놔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구나. 살아가다 보면 취업 준비보다 더 힘든 일도 많을 텐데 이런 식이라면 우린 언젠간 헤어지게 될 거야.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맞아. 이렇게 이별 과정에서 상대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 상대와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차갑고 싸늘하고 틱틱대거나 오히려 정말 아무렇지 않게 잘 지는 척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미운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로 약한 모습은 안 보여주라고 하는 거죠. 특히 두 분의 사전 만남에서 창진님이 이렇게 만날 줄 몰랐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유정님이 오빠는 이게 아니었으면 나한테 연락 안 했다는 거네?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창진님이 왜 만약을 얘기해? 라고 대답하셨는데 저는 이때의 창진님의 대답이 정말 미스였다고 생각합니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모자란 상황인데 이런 말을 들은 이상 유정님 입장에서는 창진님이 후회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나는 적어도 오빠보다는 꼭 행복하게 지낼 거야. 그런 모습 보여줄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유정님이 환승연애 직진녀라고 불릴 정도로 초반에 주원님과 러브라인을 빠르게 형성하고 관계를 단단하게 이어갔던 부분도 물론 주원님이 좋은 분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창진님께 나 오빠 없는 동안 이렇게 잘 지냈어. 이미 나 좋아하는 남자도 생겼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주원님과의 굳건한 모습을 이어가던 중 서경님의 지령으로 인해 주원님과 유정님 사이에 균열이 생기게 됐는데요. 마침 그날 유정님이 광태님과 엑스와의 추억이 담긴 우도도 다녀오게 되면서 처음으로 유정님이 속마음 문자를 창진님께 보내게 돼요. 드디어 두 분의 본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제가 최근에 서경 주원님이 재회하는 방법에 대해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2번, 미래가 안 보여서 헤어진 케이스에서 재회를 하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상대가 나와 미래가 안 보인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는 하되 재회하고 싶은 마음은 숨겨야 한다는 것. 왜 재회하고 싶은 마음을 숨겨야 하나요? 사람은 누군가의 행동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의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평가를 달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창진님께서 유정아, 나 그때 잘못 많이 뉘우치고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만나자. 이렇게 사과와 재회를 동시에 말하는 경우 유정님 입장에서는 재회하고 싶어서 반성하는 척 하는구나 라고 오해하게 될 여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진님은 일단은 진심 어린 사과만 하면서 유정님이 사과 내용에 대해 충분히 혼자서 생각해보고 창진님을 스스로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사과를 할 때도 그냥 앞뒤 내용 다 빼고 미안하다고만 하면 안 되고 유정님이 창진님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줄 수가 있어야 돼요. 만약 제가 창진님이라면 유정님께 이렇게 사과할 것 같습니다. 유정아, 난 너한테 이미 신뢰를 잃었어. 나라도 취업 좀 안 된다고 그렇게 관계의 마지막을 떠넘기고 카톡에도 3주 뒤에야 답장하는 놈이라면 오만정이 떨어졌을 거야. 변명 안 할게. 매일 후회했고 너한테 매일 하고 싶은 말 썼다 지웠다 하다가 여기에 나오게 된 거라는 말은 하고 싶었어. 너랑 헤어지고 결심한 게 그거거든. 사랑하는 사람 혼자 생각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 이젠 너무 늦어버렸지만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 당연한 말이지만 내용은 변형되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유정님이 창진님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는 것과 재회하고 싶은 마음을 숨기는 것입니다. 이 말들이 유정님과 재회하려는 의도로 하는 말이 아님을 드러내는 부분은 유정아, 난 너한테 이미 신뢰를 잃었어. 변명 안 할게. 이젠 너무 늦어버렸지만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 유정님이 창진님과의 미래가 안 보인다고 생각했던 점들을 짚어내는 부분은 나라도 취업 좀 안 된다고 부터 혼자 생각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까지입니다. 만약 창진님이 이런 앞뒤 내용을 다 빼버리고 그때 정말 미안했어 라고만 말하는 경우 유정님의 머릿속에 있는 다시 만난다 해도 비슷한 상황이 닥치면 오빠는 똑같을 거야. 그때의 아픔을 반복하기 싫어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반면에 이렇게 유정님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대놓고 언급하면서 제대로 짚어낸다면 유정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면 다시 만났을 때 다를 수도 있겠다 라는 기대를 이끌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말을 속마음 문자를 보내는 시간에 전달하거나 쪽지를 쓸 수도 있고 밤에 따로 만나서 얼굴을 보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말 한마디로 재회까지 하이패스로 간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이별할 때 너무 큰 상처를 받은 상대방들은요. 내가 상대의 마음을 정확히 짚어냈다고 하더라도 상대는 내가 진짜 변했는지 다시 만난다면 자기가 또다시 상처받을 일이 진짜 없을지 걱정되는 마음에 나한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어요. 내가 이놈을 한 번 더 믿었다가 또다시 상처받고 시간만 낭비하면 어떡해? 이런 걱정에 나를 테스트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내가 반드시 이 사람이랑 재회를 해야겠어 하는 분이라면 마치 대기업 면접을 준비하듯이 상대의 예상 질문까지 생각해서 단단히 대비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유정님께서 창진님과의 재회를 고민할 때 창진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던질 법한 질문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빠는 여기 안 나왔으면 나한테 연락하지도 않았을 거잖아. 이렇게 잡을 거면 사전 만남에서 왜 그렇게 말했어? 나 주환이 오빠 좋아해. 오빠는 앞으로도 그런 힘든 일 생기면 또 나를 놔버릴 거잖아. 그걸 내가 어떻게 확신해? 모함하고 싶지 않아.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예시를 들어볼게요. 오빠는 여기 안 나왔으면 나한테 연락하지도 않았을 거잖아. 유정이 너도 알겠지만 내가 항상 뭔가 해야 되는 말을 할 때 좀 늦는 편이잖아. 너한테 처음 고백한 날도 그랬고 그때 제주도에서 밤에 산책 가자고 할 때도 그랬지. 사실 난 취업하고 나서 계속 어떻게 연락해야 되나 고민했고 늦더라도 연락을 하려고 했던 건 사실이야. 근데 사전 만남에서는 왜 그렇게 말했어?
나는 우리가 헤어진 이유가 내 탓이라고 생각해서 그날 이후로 항상 죄책감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전 만남 때 그날 얘기가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멍청이처럼 대답했던 것 같아. 사실 거기에 대해서 입소하자마자 해명하려고 했거든? 근데 내가 그렇게 늦게 입소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나 주원이 오빠 좋아해. 주원이는 남자인 내가 봐도 좋은 사람 같아. 너가 많은 남자들 중에서도 주원이를 고른 걸 보고 아, 역시 유정이는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생각했어. 단순히 주원이가 좋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남자로서 좋아가지고 그분을 선택했다는 거면 존중할게. 오빠는 앞으로도 그런 힘든 일 생기면 또 나를 놔버릴 거잖아. 내가 눈치도 없고 매를 버는 타입이긴 해. 근데 했던 잘못을 또 할 정도로 어리석은 놈은 아니야. 그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그걸 내가 어떻게 확신해? 모험하고 싶지 않아. 나도 내 시간이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그런 행동을 하면 너가 떠나간다는 걸 알았는데 단순히 유정이 너를 잡기 위해서 거짓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 내 나이가 벌써 34이다. 너한테 또 실수해서 또 차이면 나 노총각 확정이야. 너무 이쁜 애를 만나버려서 다른 여자도 못 만나. 이런 식으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답을 할 때는 상대가 말하는 논점에 대해서 피하지 말고 명확하게 대답해야 되고요. 너무 장난으로 임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선에서 밝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면 좋아요. 사람은 서로의 기운을 닮아가는 본능이 있어서 내가 밝고 긍정적으로 답을 해줘야 상대도 나와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준비를 해갔는데도 유정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한다면 오히려 좋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면 되니까요. 그건 예상치 못한 질문이긴 한데 이젠 도망가지 않고 숨지 않고 너랑 대화해서 답을 내고 싶어. 완벽한 제외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대의 이성과 본능을 모두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테스트하는 질문이 나온다는 건 제외가 코앞이라는 뜻이고 이 테스트만 무사히 통과한다면 제외까지는 시간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유정님과 창진님 두 분의 제외 방법에 대해서 저의 시각을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선택을 하시더라도 두 분 모두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